2007년 박수근의 팔레트가 45억 2천만 원에 낙찰되면서 미친 미술 시장의 출발점을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잠시 미술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근 10년 가까이 잠잠하고 무던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3월 화랑미술제가 열리자 미술시장에 대한 열기가 득달같이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가고 있는 미술만평 129회차 박정수입니다. 지난 3월 열기가 코로나19에 의해 잠자던 자금이 바람새는 풍선처럼 잠시 새찬 것인지 미술시장의 경기가 2007년처럼 화랑으로 이어질지는 잠시 더 두고 볼 일입니다. 요즘 인사동에는 주요 미술품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거래가 활발하던 작품들이 뒷물결로 슬며시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판화까지 오름세가 되어 두세 달 전에 비해 가격이 무척 많이 상승된 상태입니다. 인사동에서 뵌 어느 분 이렇게 말합니다. 2007년 같이 미친 듯 상승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이것 또한 두고 볼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요즘 미술 시장에는 잘 아시다시피 30대, 40대 컬렉터가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요즘 미술 시장이 핫하다고 하니까 다양한 플랫폼 사업, 거래소, 분할 판매, NFT를 비롯한 온갖 투자와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서너 달 후에 몇 억 날려버린 분들 꽤 많이 봤습니다. 된다 싶으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지만 미술시장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미술 전문 플랫폼 갤러리 부킹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곧 오픈할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미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무척 폐쇄적입니다. 온라인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해서 판 깔아놓고 시장 열어놓으면은 필요를 느끼는 화가들이나 화랑이나 갤러리 가입할 것 같지요? 어림도 없습니다. 안면 장사고 경험 장사고 손 장사입니다. 마주쳐야만 가능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시국인데 세상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데 화랑이나 화랑 관계자님들, 모든 미술가님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갑갑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감 느끼고 있습니다. 투기라고 하는 것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큰 이익을 보고자 하는 차익 거래이고,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위하여 자본을 대거나 시간을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투기를 하실 것인지 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되어야 합니다. 화가님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시대에 아날로그 예술가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정상인데 미쳤다고 하는 사람과 미쳤는데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를 아세요? 성공한 쿠데타는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술계에도 밝혀져야만 위작이죠. 위작이 밝혀지지 않으면 진품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재산적 손실이나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일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를 어디에 대야 할지 잘 모르는 시대라는 것이죠. 가상화폐가 진짜 화폐처럼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아날로그 방식만을 가지고서는 현재를 살아가기 무척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해하셔야 합니다. 혹시 서로게이트라는 영화 아세요? 대회리 혹은 대행자라는 말로써 외모와 건강을 완벽하게 갖춘 로봇이 사람을 대신합니다. 대행하는 로봇의 모든 감정과 감각을 직접적으로 똑같이 느끼면서 말입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자신을 대신한다고 하는 캐릭터나 분신으로서의 아바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자신의 대행인 것처럼 아날로그의 사람은 온라인에 집착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직접 만나 싸운다는 현피라는 말 알고 계시죠? 현피라는 말도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디지털로 구현되는 온라인 미술 시장에는 그것을 현실과 동일시하는 돈만 있으면 아날로그 현실을 피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돈피들의 삶이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예술 희망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 팔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아. 이 말을 기억하거나 한 번쯤 했던 분들이라면 이미 꼰대 소리 듣고도 남는 아날로그 인생입니다. 돈피들의 세상에는 정상적인 삶과 비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날로그 예술가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제일 손쉬운 것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시죠. SNS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트위터, 유튜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하면서 자기의 작품을 올리죠.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올리죠. 식당 가서 먹었던 음식을 올립니다.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작품이 아니라 예술가 본인에 대한 마케팅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음원에 대한 투자나 소설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투자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작품 시리즈보다는 생산하는 예술가 자체와 예술가를 육성하는 기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술가의 작품이 본래적 가치와 함께 돈 되는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보다는 공장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 작품보다는 예술가가 더 돈 된다는 사실을 서서히 30대, 40대 투자자 혹은 미술 애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로서의 미술품과 경제적 가치로서의 예술이 공존하면서 예술 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예술가에 대한 평가가 더욱더 실용적이고 실효적이라는 사실이죠. 아날로그 예술가에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공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업 노트를 포함한 예술가의 생활을 구글이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동영상 하셔야 합니다. 아트페어 가면 누군가 작품을 봐요. 관심이 있습니다. 명지표를 봅니다. 폰으로 작가 이름 검색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 행적과 현재에 대한 가치를 찾아냅니다. 우리는 유명한 박수근, 이중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작품에 대한 팬 문화보다는 예술가에 대한 온라인 열성 조직 팬덤을 구성해야 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노력해볼 필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잘난 척에 궁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PR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미 80년대 중후반부터 있었습니다. 현재도 자기 PR 시대입니다. 궁색한 예술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포장 마케팅이 필수적입니다. 나의 예술관, 나의 가치관, 나의 생활관 이런 것들이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본인이 못하면 오세요.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거나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기다리겠습니다.